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8월, 9월에 어땠었냐면 장이 빠져도 환율이 안 오르거나 네네. 뭐 장이 올라도 환율이 안 빠져 이러면서 약간 환율하고 지수가 좀 엇박자라기보다는 논리가 안 맞다가 네. 되게 오랜만에 장이 많이 빠지면서 환율이 오르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근데 제 경험상 이런 일이 몇 번만 더 있으면 지수가 바닥을 찾는 경우가 사실 있어. 왜냐면 오늘 전 지수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게 네네. 뭐 종목도 중요하지만 지수가 지금 너무 중요한 자리 몇 주봉에 딱 걸려 있더라고 코스피가.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사님 경험상 이런 식으로 한번 환율 팡 뛰고 장 많이 빠지고 나면 네.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대충 뭐랄까 과매도 비슷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과매도에 들어왔죠. 양대 지수는 들어왔는데 네. 그런데 과거랑 좀 다른 게 네네. 지금이 신용 잔고가 우선은 안 줄고 안 줄었어요. 네. 아. 근데 이게 코스닥 시총 상위 같은 경우는 신용 잔고가 없죠. 네. 없죠. 네. 상대적으로 네. 코스피가 많습니다. 코스피가 네. 많구나.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차라리 지수가 네. 좀 극단적으로 뭐 개파락을 어. 해버렸으면 이게 좀 바닥을 잡고 흘러갈 수 있을 텐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 그냥 오늘 지수 빠진 것도 한 1.3% 종가로 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가면은 아직은 끝이 아닌 거죠. 네. 그럼 1.3%라고 하는 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네. 느끼시기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와 이런 느낌은 아닌 거고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환율 너무 많이 뛰었고 네. 그러니까 테크니컬리는 과매도에 왔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많이 빠져서 사야 된다는 느낌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죠. 신용 잔고가 안 털렸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어찌 보면 털려주는 모습이 어떤 형태로든 나와줘야지. 그래도 그러려면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져야 되지 않나요? 보통은 그러면 네,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필요하다. 네. 아직은 네. 그러면 말씀하시겠어요? 대표님 네. 의견도 궁금해서 사실은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예, 비슷한 여쭤보시죠. 의견에 예. 대해 이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시나? 지금 보니까 이격도가 네. 네. 지난번 8월 17일 날 그 지난번 200일선 쪽에서 막 위치했을 때랑 지금하고 이격도가 똑같습니다. 네. 그때보다 지금이 지수는 더 빠졌고 네. 이제 거기까지 들어온 거죠 지금. 네. 네, 네. 코스닥은 지금까지 못 보던 이격도까지 그렇죠. 내려와 있고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이성우 이사님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때쯤 보면은 항상 이제 9월달 그러니까 하반기 하게 되면 이제 추석 때부터 90, 11, 12 그러니까 12는 놔두고 90, 11 중에서 요런 때 이제 변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동안에 네. 좀 상반기 때 이렇게 플레이했던 거 좀 약간 이게 뭐가 정리가 되게 근데 그게 이번에 또 닥거리에서 들어오네요. 닥거리에서 들어오게 되면 또 청산은 한번 돼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예탁금이 50조가 깨졌습니다. 네. 네, 48조 쪽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내심 기대했던 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네. 이제 환불 받으면서 청약 들어온 게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네, 예, 로보틱스. 좀 오늘 잘 정정해 주세요. 네. 왜냐면 이것도 회사 예민하실 수 있어서 로보틱스. 정신 지금 막 혼미합니다 지금. 네. 네. 로보틱스 환불 작업이 한 33조 되는데 그중에서 나머지 청약 증거금 빼고 들어오게 되면 환불이 들어가서 혹시나 그거 조금 좀 뭔가 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원래 또 혹시나 뭐 추석 연휴 때 돈 필요해서 판다 그러면 어제까지 파는 걸로 끝났고 네. 오늘 되게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자금 들어와서 조금이나 주식 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 예탁금에서 보여준 거는 그냥 빠져나간다. 네. 뭐 주식이 뭐 그냥 빠져나갔다라는 것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그럼 지금 신용이 20조 3천억쯤 됩니다. 네. 요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예탁금이 훅 줄었고 신용은 그냥 있다 보니까 예탁금 자산 비율은 또 올라가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또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추석 연휴랑 또 맞물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빨리 당겨져서 정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가장 좋은 건 내일이죠. 네. 내일 네. 이제 정리가 되면은 일단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격도상으로는 솔직히 플레이를 하고 싶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연휴가 있다 보니까 판단의 결정들을 또 마구 흔들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네. 만약에 플레이한다고 해도 살짝 매매하는 정도. 밖에 내일은 대응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후장은 그냥 개점 휴업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뭐 어떤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지금 또 하나의 단점이겠죠. 네. 신용잔고 이야기하니까 네. 그 김민수 대표님께서 항상 신용잔고 이 정도 수치에 이르면 이때는 조금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라고 하셨던 수치가 어느 정도였죠?
그러니까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 한 40%대 그거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제 그럼 50조면 20조입니다. 아, 54 그러겠네요. 예, 54 20. 네. 맞죠? 248 54 20.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확실합니다. 지금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네. 없으신 단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검증해 드릴게요. 예, 순간 지금.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40%대로 훌쩍 올라간 상황들이고. 근데 거기다가 아이 뭐 하반기 항상 이랬어. 그리고 이탈에서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목에 차기 시작은 하는 거겠죠. 그러면 변동성도 커지고 그걸 또 이 시점에서 뭐 한국의 변동성은 그냥 그렇다고 치고 미국의 변동성도 빅스 지수 보니까 딱 턴하고 있고 17에서 지난번 24위가 민감하지만은 요거 움직이기 때문에 또 바라락 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3포인트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퍼센트는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게 반영되는 수치라고 하게 되면 미국도 여기서 만만하게 그냥 반등? 이것도 아직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좀 다 민감한 수치들이죠 지금요. 네. 네. 이사님께서는 신용잔고 말고 네. 이게 바닥이 맞나 변곡점이 왔나라고 했을 때 함께 이제 보완해서 보시는 지표들이 또 있을까요? 보통 첫 번째 조정이 시작됐을 때 어떤 점을 놓고 조정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대입해서 보거든요. 이번에는 뭐 하나의 빌미라고 하면은 미국 뭐 신용등급 조정 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우리가 못 본 구간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 네. 보니까 확인하는 건 이 부분이 안정되고 성장주 단을 접근하는 게 가장 편하기는 하고요. 좀 그런 점 외에 시장 같은 경우는 원초적으로 수급을 보니까 뭐 외국인이 코스닥 기준으로 보통 수급으로 도는 건 한 3천억 정도 사줬을 때 네. 계속 매도를 하다가 한 그 정도를 사줬을 때 예. 보통은 수급적으로 돌다 보니까 그런 점을 확인하려고 해요. 네, 그게 코스닥은 확인되기 하루에 3,000원. 네네 하루에 3,000원. 네. 그런 점이 확인이 안 되면 좀 시장 참여자들도 주저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막 매수를 치고 갈 수도 없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그런 점이 변화가 있으면 좀 적극적인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내일 이제 오늘 2,460으로 코스 P가 끝났잖아요. 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뭐 개파락 같은 게 내일 뭐 2,400 언더에서 나온다든지 지금 근데 미국 선물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미국 네. 선물은 많이 빠지지 않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만약에 되면 네. 추석 전이어도 조금 그래도 한번 사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게 시작일까요? 아. 왜냐면 여진이 어떻게 할까 이것도 되게 궁금하니까. 개파락을 한다고 하면은 사보는 대응은 맞다라는 생각이 지금 정도 지수 들고요. 레벨에서는? 네네. 네. 지수 레벨에서 네네네. 사보는 거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뭐 우리가 짚고 갔던 것처럼 뭐 여기에서 수급 같은 경우가 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데일리로도 좀 뭐 줄이고 가는 그런 대응도 짧게 짧게. 네네, 그런 네.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크게 뭐 시장의 방향이 연휴가 지났다고 해서 이게 다른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고민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도래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미리 성장을 반영해서 떠 있는 종목보다는 뭐 명확하게 실적이 나오는 쪽, 뭐 대표적으로 소비재 이쪽 같은 경우를 좀 타겟으로 맞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런 장을 보는 게 네. 여태까지는 오르고 내려도 뭐 예를 들어 상승 종목이 많다든지 또는 주도하는 업종이 뭐 하나라도 살아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1등이 이동통신이더라고요. 뭐 SKT 이런 거 진짜 네. 오랜만에 그런 걸 보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전형적으로 그냥 다 패대기를 친 것 같고 네네.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9월 13일에서 15일까지 선물 매수가 외국인 3.5조였는데 18일부터 26일까지 5조 가까이 선물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으로 매도를 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10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올 거고 지금 컨센이 한 1조 8천 2조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내려온 거긴 하지만 네. 그래도 2분기에 3배니까 네네. 그거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좀 이 선물 매도 많이 한 거를 되돌리면서 그래서 저 추석 끝나고 혹시 희망이 있을까 봐 내일을 물어본 건데 네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너무 긍정적일까요?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네.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얘기만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긍정적으로 바꿔보려고 여쭤봤어요. 이런 식으로 네. 혹시 가능할까?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셔야 돼요. 택도 없습니다. 바로 잘라주셔야 돼요. 네, 아니면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일말의 희망도 없이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어. 예. 희망을 네. 주십시오. 네.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게 되면 9월 달에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판 거 한 1조 됩니다. 네. 근데 큰 거 아닙니다. 현물? 예, 현물이요. 네, 현물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일별로 보게 되면 뭐 몇백억 안 되는 거죠. 네. 아주
20이니까 나 계산이 안 되네 오늘은 500억. 예, 예. 왜 이러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게 되면은 그냥 결론은 선물 플레이만 했고요. 네. 주식은 안 건드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바탕이냐면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샀던 뭐 13조 가까이 샀던 게 작년 10월 달부터 샀던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얘기겠죠. 이쪽은 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환율도 뭐 그렇고 매크로 지표들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자기네들도 이렇게 목에 차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뭔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 그런 쪽에서 이제 들어온 거면 이해를 합니다. 들어온 걸 이해하는데 왜 하필 기분 나쁘게 이런 때 딱딱 맞춰갖고 들어오느냐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거긴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주식은 안 건드렸다. 근데 여기서 진짜 안 좋은 시그널은 선물 매도를 쭉 해놓고 주식 파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게 선물 중요한 게 돌리는 게 아니고요. 선물 그렇죠. 팔고 선물을 돌려서 맞추는 게 아니라 다시 주식 팔아서 맞춘다고요? 결국은 그렇게 나오는 거는 아. 이거는 완전 이제 약세 잡으러 가는 징조죠. 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벌써 지금 이 현상이 네. 그럴 거였으면 벌써 4월 달부터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네, 4월 달부터 아 이거 아닌가 봐 그러면 이제 주식 우르르 팔았을 거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파생해서 이만큼 더 벌고 주식에서 깨지는 거 가지고 좀 커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것만 했다가 가만히 있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하는 걸 몇 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팔았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그냥 또 데이터로 보게 되면 저희가 그나마 9월달이 가장 안 좋다는 거죠. 네. 연간 기준으로. 네. 네. 그 다음 10월은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5% 올랐대요. S&P 500 기준으로. 네. 그럼 좀 비벼볼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5일 뒤가 10일인데 10월인데 5일 네. 뒤가 10월. 그 그래서 5일을 못 내일 참고 사야 되냐?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왜 여쭤봤냐면 네. 5일후가 10일이니까 네. 10월, 내일 10월. 사야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추석을 지나면 날아갈 것 같아서 네. 그걸 그래서 여쭤본 오. 거예요. 하긴 추석 지나면 바로 10월이에요. 바로 10월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또 12월이 또 괜찮대요. 12월. 그럼 내일 삽니까?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또 저한테 이미 다 물려서 살 돈도 없어요. 혹시 돈 좀 빌려주세요. 혹시 있는 분이라면 혹시나 현금을 지금 잘 모았던 분이라면 저라면 내일 같은 경우 만약에 초반에 뭐 레버리지 청산 좀 나오면서 시장이 미국이 올랐는데도 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눈물을 머금고 사보긴 사볼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레벨, 그러니까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지수 레벨로 보면은 일단 가격 조정은 된 느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네. 이제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더 확신이 들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EPS 상향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실적 발표 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금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네. 쉬고 나서 바로 금요일 날 네. 하는데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할 거지만 이제 숫자는 둥글고, 나와요. 예, 숫자는 네, 나올 나오니까. 건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쪽에 뭐 2조 5천억 이거보다 요즘 2조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요즘 리포트 제가 쭉 찾아보니까 네. 1조 8천에서 2조까지 내려오긴 했더라고요. 네이버 그 평균이 얼마로 나옵니까? 평균은 2조보다 좀 위에 있는데 네. 최근에 리포트를 쓴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그 숫자를 보니까 네. 1조 후반에서 2조 정도에서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 그게-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눈높이가 낮아진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정도만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지금 만약에 지금 컨센서스는 이런데 네. 최근 숫자가 이래요. 네. 요거 나와도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너무 추석 끝나 바로예요. 그래서 약간 너무 짧아가지고 크게 사실은. 3분기 반응은 크게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 어차피 그래요? 네, 타겟이 뭐 4분기 내년이다 보니까 그렇죠. 3분기의 반응은 뭐 어차피 좀 낮은 톤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개의치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다 뭐 바라보는 게 4분기에 이제 턴 그다음에 내년 타겟이다 보니까 저는 뭐 그 판단으로 우선은 시장을 보려고 하고요. 네. 이 겹쳐 있네요.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이제 진짜 새로운 시월이 열리는 구간인데 네, 네. 심증은 짚어주신 것처럼 내일 이제 공격은 맞는데 물증이 이게 그 뚜렷하게 물증이 안 없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이. 근데 주식이 물증까지 보고 사면 그렇죠. 늦을 때도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물증까지 보고 사는 게 편할까요? 저희 시청자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그래서 물증까지 확인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을 더 주고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시장 성격을 보는 거죠. 아 그렇죠. 예. 10월에는 어떤 장인가? 예.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그렇죠. 명확하게 이게 실적이 타겟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먼저 집중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소비재 쪽, 우리가 대표적으로 2분기 좋았던 뭐 음식료 이쪽 같은 경우를 3분기에 어느 정도의 뭐 수출입 지표를 대입을 해보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해외 매출이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든 그 부분을
어느 정도가 계산이 되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2분기 좋았던 달은 네. 그런 플레이가 좀 편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도는 거, 아까 뭐 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그때는 이제 낙폭과대 쪽으로 네. 플레이하는 그 두 가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요 지지권은 이탈 안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종가상으로는 하이닉스도 막 꼬리 달고 맞춰놓긴 하더라고요. 제가 물 타면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오늘 장을 오늘 저 같은 삼성전자를 사람이 집중한 받쳐주신 거예요. 이렇게 오늘. 으쌰. 큰 손이야. 한 달 동안 근로한 세상에. 거 이제 막 붓고 이렇게 해서 버틴 거죠. 매도하겠습니다. 아 왜요? 아니, 되게 지금 네.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보니까 뭐 패턴은 지난번에 삼성전자 쭉 올랐다가 다시 이게 쭉 밀리긴 하더라도 민감한 자리는 안 지켜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들이 계산을 하는구나. 근데 나머지는 초토화 시켜버렸거든요.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아니 은행주는 왜 이렇게 밀어버려요? 또 그렇게 좋다면서? 배당 네. 아마 배당이 끝났어. 오늘이 끝이니까 어제까지였죠. 어제였죠. 예,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그러니까. 있을 거예요. 예, 그게 고 있을 뭐 거고. 그러면 고 플레이한 거 지금까지 요만큼이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기도. 그런 거 보고 왜냐면 이제 은행이 네. 네. 옛날보다 이 분기 배당이 진짜 많아지긴 했어요. 네. 의외로 많아져서 막 분기 2, 3% 줘버리니까 네.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예. 통신주도 왜 안 빠졌을까요? 통신주는 그러니까 오늘은 완전 경기 방어, 확실한 경기 방어만 산 게 아닐까라고 배당이 아니라. 그럼 한국전력은 그럼 경기 방어가 이제 아니죠. 이건 적자가 아니다. 몇 주씩 나는데. 뭐 좋아진다고 저기 안 뭐왜 그 하반기에 돌아간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지 않았나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가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제 잡을 건 잡고 가야죠. 근데 그 하나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오늘 마이크로테크 이제 내일이죠. 내일 모레인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28일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네.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 아침일 28일로 거예요. 예.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그날 27일이다 보니까 20장 끝나고 아마 나올 네. 겁니다.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미주어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매수로 의견 받고 주가도 목표가 상향시켰습니다. 상향시켰는데 거기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게 되면 내년에 시작부터 20%를 이거를 업사이드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한 번도 안 해보던 회사가 맞춰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이제 그 업황이 활황이다 보니까 20% 정도까지 들어갈 정도면 지금 저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얼마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 생각하게 되면 이번에 2조 밑으로 내려가는 건 실수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최근 리포트가 2조 밑에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 삼성전자 숫자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을 위해서 지금 공격적인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거 어차피 삼성전자 입장 쪽에서는 받을 거 있으니까 하겠죠. 다 뒤에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마 IR 때는 되게 공격적인 숫자 나올 가능성이 그건 이제 높거든요. 10월 말이 되겠죠. 그렇죠. IR 네. 때는. 네. 근데 그 전에 SK 하이닉스가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때 나와서 얘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적 발표하고 가이드라인 대충 보여주면서 내년에 대한 그림이 근데 이런 게 네.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사님한테 네. 그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 실적 추정치 변동을 보면은 네네. 하이닉스는 5월부터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네. 이미. 네. 근데 마이크론은 그냥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아직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을 같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마이크론이 예를 들어 내일 모레 발표하면서 우리 이런 게 좋고 해서 좋을 거예요 이러면 그때부터 마이크론의 추정치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이미 추정치가 이미 올라간 거고 네네. 이제 올라갈 마이크론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혹시 플레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 마이크론이 완전히 실적이 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네네. 전혀 오른 게 없습니다. 추정치가 올해 거랑 내년 거. 외국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또 특성이 네. 투자자들의 특성이 네. 좀 마이크론 추정치와 하이닉스 추정치보다 이 종목을 대입해서 마이크론이 오르면 또 하이닉스 그럴 수도 플레이를 있죠. 하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점을 좀 하이닉스 플레이를 할 것 같고요. 마이크론 좋게 나오면 하이닉스 바로 플레이한다는 네, 거죠. 외국인은 그런데 그 마이크론 쪽의 플레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 점유율 저 꼬발이 굉장히 화나 계세요. 3등이라고 하시죠. 3등이라고. 꼴찌는 맞는데 그래도 꼴찌도 3등이니까. 격차 그렇게 많이 나는 회사 보고 그걸 보면서 어유 일이 이제 잘한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도주사 이제 그 변동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미 추정치가 많이 올라왔고 마이크론이 이제 올라갈 거니까 주식은 델타의 함수니까 이제 좋아지를 사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혹시나. 제가 보기에는 네. 하나 변수가 있다면은 네. 걔네는 달러화로 거래되고 네. 이거는 원화로 거래됩니다. 네.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건 있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 좋아지게 되면 이제 워낙 오늘 나온 것 때문에 좀 찝찝해요 환율이. 야, 환율. 네. 네. 처음으로 어떤 게 그렇게 제일 찝찝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심증 말고 네. 물증으로 찝찝한 걸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네. 생각보다 하반기 수출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뭐 이런 걸 좀 베팅하지 않았을까? 환율 쪽에서. 거기다가 지금 보면 또 재정이 뭐 몇 59조? 조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죠. 네. 네. 빵꾸 아니 펑크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면 재정 플랫타예요. 예. 재정 플랫타예요. 예. 네. 이런 상황들에 또 이제 민감한 얘기들 근데 이런 것들까지 다 맞춰가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고 뭐 거기다가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안 그랬나요?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눈길이 가는 거죠. 근데 그거 빼고는 그리고 또 반대로는 그러면 이 정도 갔을 때 달러가 105대에서 자리 잡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것 때문에 또 베팅을 들어갔을까요? 뭐 다 생각은 많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러면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차피 반도체에 따라서 이제 수출 동향들이 확 바뀔 네. 거니까 초액들은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좀 늦어지나? 라는 쪽 때문에 조금 그렇게 좀 베팅한 걸 수도 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되면 또 늦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러고 봤더니 오늘 다 지켰어요 또 가격대를.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팔지도 않았어요. 뭐 네. 그렇게 대거 매도해서 아유 이제 늦어지니까 일단 팔고 봐야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혼란. 혼란. 그러면 마이크론이 그냥 실적 내일 모레 잘 내면 우리한테 무조건 긍정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저희 봐도 되는 거겠죠. 저희 시청자분들은. 네, 실적 나오고 좀 가이던스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네. 그 초점을 또 맞춰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뭐 나쁠 거로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이제 나쁠 수는 없죠. 네, 나쁠 그렇게 수는 없죠. 네. 보니까 그게 좋게 그게 하필이면 또 이제 연휴 기간에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나오고 한 며칠 또 거래를 하잖아요. 미국은. 네, 네. 그게 어쨌든 잘 나오는 거는 우리가 좋게 보는 게 맞겠다. 네. 제일 핵심 이벤트인 것 같아서 제가 네. 여쭤봤습니다. 네. 마이크로는 그렇고 추석 연휴 전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데 전이라고 해봤자 제가 아까 10월 가려면 5일 남았어요 했는데 채팅창에 트래블유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우린 투자한 사람들이니까 주식 영업일 기준으로 하시죠 라고 아. 하면서 하루 남았네요 하루 남은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루 남은 내일 네.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과 이제 잘 쉬고 나서 연휴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또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주목해야 될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특히 내일은 보통 쉬는 게 낫죠. 어찌 보면 막 쥐어짜서 하기보다는 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컨디션 한번 체크해보고 막 이거를 늘려서 시장이 좀 여기에서 뭔가를 쥐어짜서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시장 색깔 한번 보고 만약에 타겟으로 들어온 뭐 종목의 가격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플레이 정도 하는 걸로 제한적으로 될까요?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아까 채팅창에서는 추석 다음에 튀면 어떡해요? 내일 아. 막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러지 마요. 이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튈 수 있죠. 만약에 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휴가 긴데 그냥 그 기간까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비중 이상으로 주식을 갖고 가면서 막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다 이거죠. 그렇죠. 마음 졸이고 시세 보고 더 주고 사면 되죠. 그러면 네. 더 주고 사면 되죠. 좀 편하게. 더 그렇잖아요. 주고 사면 많이 못 벌잖아요. 그 차이가 뭐 물리면 어떻게 해요? 맞아. 더 주고 주고. 물리면. 그거는 또 뭐 일상이죠. 물린다 지금 일상인데. 저 보세요. 네. 지금 또 한 3년 기다려야 되면 어떡해요. 근데 삼전처럼. 보세요. 되게 잘못했어요 우 이사님이. 시장이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인 거죠. 연휴에 만약에 급격하게 변할 게 있을까요? 급격하게 우리가 겪고 지금 9월 한 달과 이 연휴 사이에 물론 뭐 마이크론 실적, 뭐 미국 셧다운 뭐 그런 부분에서 급격하게 바뀌어서 당장 시장이 달라질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명절인데 이제 다른 곳들은 원활하게 돌아갈 테니까. 네, 근데 뭐 상황들이. 미리 그래 봤자? 네, 미리 예단하지 말고 딱 시장 색깔 컨디션들을 보는 거죠. 네. 아까 짚고 간 것처럼 실적 시즌 들어오니까 좀 명확한 쪽으로 먼저 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확인하고
더 주고 사면 되죠 뭐. 네. 참고로 이사님께 화난 건 없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대표님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전체적으로 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이 안 좋으니까 네, 맞아요, 오늘 맞아요. 6시간 이거 대한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맞아요, 이거, 정말. 예. 그냥 그러니까 특히 오늘 보면은 지수 분봉하고 외국인들 선물 매트하고 똑같이 네.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막판에는 뭐 지들 정리하느라고 뭐 기관하고 이거 크로스 나오다 보니까 이렇다고 하더라도 기분 나빠요. 이거 보고 있으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나마 오늘 또 느끼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반도체 얘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오늘 코스닥이 또 어제 2% 빠지고 오늘 1%대 빠졌거든요. 그러면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 그냥 이러고 빠졌는데 네. 이 상황에서 미리 빠진 것도 버텨요. 오늘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HBM 관련된 후공정 쪽이나 저공정에 선단 공정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버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보고 일단 약간의 한도의 한숨 이런 건 쉬고 또 거기다가 반도체 IP 하는 설계 IP 하는 회사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는 뭐 칩스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오늘 아까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싶었더니 또 끝나고 후재도 나오면서 뭐 시간대로 쭉쭉 움직이고 그러고 보니까 일단 뭔가 이런 장에서도 만약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면 그냥 뭐 최근에 밀린 게 어디 있습니까? 중소형주는 그냥 밀렸으면 지수 빠진다 그러면 또 밀렸겠죠. 버티려고 했다는 거. 대표적으로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부회장님께서 계속 사시거든요. 네. 네. 사고 물리고 네. 이래도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좀 버텨냈다는 거. 이런 거 몇 가지를 보게 되면 그래도 힘은 반도체가 있다는 건 맞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근데 중요한 건 또 고점 대비해서 지금 보면 한 40% 빠졌어요. 30-40% 빠진 네. 거 커다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긴 한데 그래도 시장보다 좀 견디려고 했다는 것들은 좀 변화가 나오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이승현 씨의 그 아나운서의 질문에 답을 정확히 안 하셨는데 네. 내일 쉬어요 말아요? 그거 아직 대답 안 하시고 지금 쉬자는 거였고 이사님은 네. 내일 장이- 얼마 지수 되면 살까요? 내일 얼마 지수가 가면 코스피? 장이 열리는데 쉰 적은 없습니다. 아닌데. 대표님은 그렇고 대표님은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이런 일반 저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이 100%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내일 뭐 어떻게 갖다 쭉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저는 한 10%도 현금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는 분은 올라오면 네. 줄인다. 네. 아. 근데 있으신 분들은 네. 근데 그렇다고 만약에 올라와 봐야 물린 거에서 아직도 이제 요만큼 올라와서 만약에 그런 심정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가시죠. 물렸는데 뭐 여기서 뭘 또 액션 취하는 이렇게 하겠습니까? 또 물렸을 때 보면은 그러면 아예 또 내일 더 밀리면 물타기나 해야지라고 하는데 물타기 하는 그건 자세가 아니거든요. 네. 물타기는 비싼 물타기 하는 자세는 뭐예요? 물타기 하는 자세는 거꾸로 있는 자세. 아니 오늘 물타기에서 물타기 하는 자세가 뭔지 갑자기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물타기 하는 자세. 계속 물타기 해야 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까? 영원한 물타기 하겠다? 아닌가요? 의미 있는 물타기가 되려면 의미는 물타기가 되려면은 좀 물어봐야 하는 거고요, 이건요. 예. 너무 많이 물어보면 이제 물타기 자리가 보입니다. 뭐요? 공사님. 그럼 되게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그래야 되는 이게 보통 보면 저희가 주가가 이렇게 그 고점을 쭉 내려옵니다. 그 고점에서 한 뭐 10% 빠졌으면 아니 완전 빠졌으니까 물타기 해야지. 아니면 20% 빠졌으니까 물타기 해야지. 이러시면 그냥 계속 돈만 들어갑니다. 예. 주가는 사줘서 고마워 그러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보다 몇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들어오는데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러면 딱 사셨던 포인트 3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못 하십니다. 의외로. 아 최소한 그 정도 기준점은 있는 분들이 물타기 해야 된다. 삼성전자 오늘 현금 채굴한 걸로 왜 사셨습니까? 3가지만 대보세요. 물타기 당장 한 이유는 없죠. 지금 3년이 됐는데 그냥 거의 그냥 그러면- 매달 적립식으로 넣는 거죠 지금 이 그럼 시점에서. 왜 삼성전자를 계속 사시는 건가요? 대표님이 그러니까 대표님의 말씀으로 많이 샀죠 솔직히.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다시는 주식 얘기 안 해요. 얘가 살에서 산 거예요. 대표님. 대표님. 그럼 내일 파세요? 그럼 파실 겁니까? 대표님이 팔라고 하시면 완전 신뢰. 아까 질문 중에 네. 만약에 주식이 100%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현금 있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7대3을 항상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7대3. 내가 30 있다. 네. 이런 사람 내일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네. 또 같은 의견이구나. 만약에 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우 이사님이 아까 얘기하신 표현적으로 다시 돌려가게 되면은
연휴 끝나고 시장이 한번 또 급하게 밀리고 그 다음에 어떤 정리가 된 다음에 변화가 나온다. 주도주가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도주가 그러니까 올해 잘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10월달에 저점 찍고 돌아왔었을 때, 야 작년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래서 플레이가 들어왔던 게 성장주입니다. 네. 성장주가 들어왔던 가장 큰 배경은 일단 뭐 숫자 나온 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가까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내년 조만간 금리 내릴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기대감들이 같이 붙어 있던 거죠. 그것도 보면서 올 다시 바꿔질 밸류와 함께 기대감이 같이 들어 숫자 그러니까 뭐 그림이 그려지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여름 때 넘어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은 이번에 FOMC에서 또 못 박은 게 금리 쉽게 하우 롱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우 하이가 아니라. 그러게 되면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나오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주나 이런 가치주가 또 약간 변한 거고요. 이거 다 떠나가지고 다음에는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 나왔고 이런 플레이 나왔고 그러면 여전히 그래도 성장주로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데 그러면 성장주로 간다고 하더라도 같은 뭐 로봇이나 뭐 AI나 뭐 쭉 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은 좀 더 명확한 거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냥 무지개 로봇인데 7색깔을 가졌으니까 빨간 로봇, 파란 로봇, 누더기 로봇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게 갖춰가지고 이게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 써서 얼만큼 수주를 받고 발주를 받았기 때문에 요만큼 실적이 아마 내년 말이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네. 이런 가이드를 보고 움직일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로봇이라고 이제 다 안 갈 것 같습니다. 아까 소비재 사자는 말씀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소비재도 관심단은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부터는 약간 또 숫자를 더 많이 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 색깔이 어떻게 바뀔까 고민 중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확인하고 움직이는 섹터 쪽이 좀 더 강할 것 같아서 네. 거기가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지 않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반도체도 숫자가 나온다. 그것도 그럼 환호하겠죠. 그렇게 되기. 그것도 반도체 장비 쪽도 수주가 받는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HBM 패키징 이제 삼성이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위해서 이제 수주가 뭐 나오기 시작한다. 발주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쪽이 근데 뭘까요? 그게 네. 알려주세요. 민하님. 네.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왜냐면은 네. 그 숫자도 그렇고 사실 아까 그 숫자 얘기도 하셨지만 낙폭 과대도 만약에 장이 돌아서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최근 낙폭 과대 대표는 결국 2차 전지인데 네네. 뭐 테슬라가 9월달에 차를 못 팔았다는 둥, 뭐 2차 전지 배터리 생산량을 줄이라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되게 많이 빠진 상태인데 네. 낙폭 과대에 그 2차 전지 들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수가 반등 나오면 플레이는 시도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막 다시 전고점을 트라이할 만큼의 파워가 만약에 또 수급으로 쏠린다고 하면은 그 부작용이 한 번 더 생길 수는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다 보니 뭐 일반적으로 지수가 반등 나올 때는 뭐 시총상이다 보니까 네. 끌어올려질 텐데 여기에서는 저는 물론 2차 전지 플레이를 하겠지만은 여타 낙폭 과대들 반도체 땅 같은 경우도 네. 먼저 좀 이렇게 조정이 나와 있기에 그리고 상반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시장을 좀 득세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10월은 또 대표적으로 양도세 이슈도 이제는 네. 이제 10월부터 시작하는군요. 네, 양도세 좀 이슈가. 네. 반영되는 네. 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다시 좀뭐 외국인 기관 플레이의 수급이 좀 초점이 맞춰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 뭐 대형주, 초납폭 과대들도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뭐 아예 관심 적은 뭐 NC소프트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금투 같은 경우가 또 연말로 가면 배당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쇼커보드 이제 들어올 요인들도 있고 네. 하다 보니 그런 좀 빠져 있는 단에서 우리가 수급 빈집단. 근데 모멘텀이 그래도 오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커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네. 보니 상반기의 시각을 좀 깨고 네. 하반기는 한번 좀 플레이를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보려고. 그러니까 낙폭 과대가 상반기 좋았다 빠진 낙폭 과대가 아니라 네네네. 이미 그냥 계속 낙폭 그죠, 과대를 네네. 오래 유지했었던 것 중에 조금 좋아 보이는 게 낫다 이 얘기신 거죠. 네네네.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혹시 대표님 동의하시나요? 그때 이 낙폭 과대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움직인 거 최근에 동양주 하나가 통신 장비주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좀 얘기했었던 네. 것 기억나네요. 같습니다. 네.
통신 장비 중 솔직히 그 월봉 보고 있으면은 기가 차죠. 네. 뭐 거의 90몇 프로 하락한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뭐 근데 그게 이제 움직인다는 배경은 이제 물론 뭐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낙폭이 크다 보니까 이제 반발매가 작용하는 관점인데, 근데 거기다 보고 이제 또 막 뭐 갖다 붙이잖아요. 네네. 근데 개연성이 크든 않든 뭐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나오는데, 근데 막상 실적에 대한 변화는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는 솔직히 그런 스토리로 갖다 붙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선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네. 무조건 낙폭 과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낙폭 과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올해 내내 소외받다가 움직이는 쪽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보니까 또 지주사 이런 것들은 또 센 것들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롯데 지주가 그 저점에서 이렇게 쓱 올라오기 시작하고, 뭐 CJ는 뭐 며칠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그랬다고 하지만, 그런 약간 변화된 쪽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워낙 소외되긴 했지만 실적 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낙폭과대가 오래전부터 낙폭과대 됐던 것 중에 실적 될 것 같은 거가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저희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하반기 때는 뭔가 좀 불확실해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상반기로 돌아가면 이럴 효과 이러면서 또 딱 이제 그런 것도 움직일 것 같고, 네,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그러면 성장주가 이게 또 쫙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약간 다이어트가 돼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또 1월달에 또 쫙 또 이제 뭐 무슨 아시잖아요. 또 JP 모건 헬스케어 붙어 놓으면서 네. 또 바이오 또 연초에 항상 네, 있죠. 또 뭐 CES 그거 붙어 오면서 또 막 이런 것도 성장주로 또 막 한번 또 플레이 해주, 많이 또 다이어트 됐으니까 또 한번 붙어주고 뭐 그러면서 이러면 1년 금방 가는데요. 진짜요. 아, 벌써 10월이라니. 그러게요. 네. 네. 개인적인 소회였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일부에서 환율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환율 지금 연구점 나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또 업종별로 대응이 달라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의견 주실 수 이게 있을까요? 제가 고민이에요. 고민인 게, 분명히 환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자동차는 원래 좋아야 단면적으로 되는데. 되는데 이게 또 뭐 실제 현대기아차의 그룹사의 통 같은 경우는 하반기를 톤다운을 했다 보니까 이 고민이 있어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 플레이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은 여기에서 덜 빠지기는 한데, 이 자동차 플레이를 개인분들이 보기에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기관은 하겠죠. 네. 네, 당연히 플레이를 하는데, 이게 초점이 개인분들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열어놓고 환율이 튄다 해서 뭐 여기에서 원래 보던 종목 업종들 외에 이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쪽으로 포트를 확장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분명히 뭐 이 환율이 또 오르면은 나오는 숫자는 좋아지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네. 지금 시장에서 단면적으로 이 환율이 이렇게 튄다는 건 시장 컨디션에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주식 차라리 밸런스를 조절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 뭐 이게 환 효과가 있어서 자동차가 좋아지니까 뭐 성장주군이 포트에 있는데 이거를 뭐 해지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지 말고 예, 뭐 구색은 좋죠. 구색은 좋고 뭐 여기에서 인버스 넣어서 뭐 내 지수가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 종목 비중이 높으면 그런 플레이를 한다.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초점을 맞춰보면 저 또한 그런데 인버스 종목이 있고 인버스를 같이 넣으면 약간 여기에 쏠려서 지수가 또 뭐 빠졌으면 하는 그 편향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구색은 좋지만 뭐 이거를 확장해서 플레이를 뭐 환율 플레이라든지 시장단의 하락 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는 지향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혼란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자칫 또 지금 지수 수준 레벨에서는 어찌 보면 아래로 플레이를 했다가는 역효과도 날 수 있기 네. 때문에, 예, 동반해서 환율 플레이랑 함께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지금 같은 환율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대한민국에서는 환율로 실적 좋아지는 거 별로 안 쳐줘줍니다. 애초에 네, 일단은 그건 배제. 근데 이제 가만 보고 있으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저희 3,000포인트가 있었을 때 한 그냥 일반적으로 3,000포인트 있었을 때 뭐 오버슈팅한 거 빼고는 한 24만 원대 부분에 있다가 지금 20만 원대 정도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대형주 쪽에서는 그나마 선방한 종목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적 받쳐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금 다른 자동차들처럼 그 뭐 지금 테슬라 전기차 있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도 잘 파는데 전기차도 보조를 잘 맞춘다라고 하는 회사가 되다 보니까 그 정도라도 시장에서 좀 쳐주는 것 같고. 근데 제일 특이한 거는 작년에 시장 저점 찍기 무렵부터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밸류는 얘기 안 드릴게요. 지금 자동차 조금 뭐 내연기관차는 뭐 다 밸류 그 정도니까. 근데 네.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요리할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레벨업이 내년에는 좀 바뀔 수 있지 않으라 항상 뭐 기대가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상황들인데 굳이 갖고 있는데 현대차 뭐 이제 변화된다고 해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금리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구매 소비 심리가 더 떨어져서 뭐 더 안 팔리는 이런 쪽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은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거 자동차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수출 동향 보게 되면 선방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냥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네. 이제 그게 바탕이 됐을 때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는 부품주들 이런 게 이제 제가 어차피 저희는 자동차 보고 그걸 현대차를 사냐 마냐보다 기아를 사냐 마냐보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나왔었을 때 부분주로 더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일을 노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서 그거 보고 나머지 그럼 그거 보고 실적 분명히 이번에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근데 그게 시장에서 얼마나 먹혀줄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지난번에 별 큰 이슈가 같지도 않은데 그것 때문에 한번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큰 이슈긴 하겠죠. 근데 차도 IRA 법안 수혜를 못 받고 있는데 못 받고 있는 상황 쪽에서 뭔가 끌어가려고 하게 되면 일단 자기 재산 깎아먹으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부품주 쪽에서 단가 받겠느냐 네. 이게 중요한 논리셨습니까?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시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굳이 환율 때문에 자동차 사고는 할 필요 없다라는 게 결론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